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영업을 하는 우리들은 세일즈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 고민이 많으신 여러분께 오늘 도움이 되는 분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자, 2013년 9월에 방송에 출연하신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의 출연 요청을 받으셨던 분이신데요. 자,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여러분을 만나게 된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대표 세일즈 전문가, 쇼호스트 출신 장문정. 1시간 125억 판매 홈쇼핑 최고 매출 기네스 보이. 2007, 2008, 2009 베스트 쇼호스트상 수상. 쇼호스트계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마케팅의 황제 장문정. 미국 월마트와 JBC의 마케팅 전략기획 활동을 비롯 현재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외 대기업의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세일즈 고수 장문정과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횟수로는 거의 2년 만이고 정확히는 한 1년 6개월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일에 폭 파묻혀 살았습니다. 네. MJ 소비자 연구소라고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제가 설립하고 한 몇 년 만에 회사 볼륨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 작년에만 한 상품 그 세일즈 컨설팅을 한 100개 이상 상품 컨설팅을 맡은 것 같아요. 네. 집에 오면 머리가 바쁘고 일하면 몸이 바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기업 프리젠터로도 일을 했고요. 아무튼 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신 이제 외국에 나가신 기간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락드리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이제 올 한 해 동안 설득의 기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기로 시리즈로 이제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해주실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의 이제 설득의 세계 첫 주제는 Right Now를 외쳐라. 지금이어야 된다. 이런 주제입니다. 네. 그 영업에 접점해서 참 많은 위기나 고비를 넘기면서 제가 내린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이어야 된다. 우리의 설득에 내일은 없다는 거죠. 네. 우리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잘못하면 이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서 고객분들한테 좀 부담을 드리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푸시해라, 하드 세일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설득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어떤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설득에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 PD님은 법하고 원칙이 있다면 법과 원칙 중에 어느 게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법보다는 원칙이 상이겠죠. 물론이죠. 예, 원칙이 훨씬 더 고상한 개념이라고. 예를 들면 겨울이잖아요. 예, 여기 난로가 있다고 하죠. 예, 난로에 대한 법은 만지지 말합니다. 만져보세요. 난로가 있어요. 예, 법을 어겼어요. 예, 아무도 난로를 못 만져요. 법을 적용하자면. 근데 난로에 대한 원칙은 이거죠.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물도 데우고 화력을 조절해서 나한테 적당한 온기도 쐬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보다는 원칙이 훨씬 더 고상한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런 설득의 원칙 중에 기본 틀을 놓고서 그걸 어떻게 우리의 설득의 세계에 적용할 수 있나 이걸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러면은 판매하실 때 고객분들을 설득하는 경우에 지금 당장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원칙이라는 그런 얘기신가요? 그럼요. 예, 그거는 정말 제일 명제 중에 하나의 원칙이 분명해요. 미루고 다음에 또 한번 뭐 여지를 남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저 컨설턴트 분들이 고객 만나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일 거예요. 고객이 다음에 할게요. 예. 제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일단 뭐 자료 주고 가시면 제가 갖고 가서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니면 집사람 아니면 남편하고 제가 상의해보고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없죠. 당연히 연락이 없죠. 나중에 전화해서 어떻게 고객님 저 생각 좀 해보셨어요? 예, 생각 안 했죠.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본 중요한 틀은 고객은 우리와의 상담 현장에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잖아요. 나가는 순간부터 머리는 딱딱해지고 가슴은 식어버립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조개탄 아시죠? 네. 예, 조개탄 아시죠? 그 조개탄이 뻘겋게 달아오르면 화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쏙 빼서 옆에다 놔두면 식어간단 말이죠. 예. 그 우리 고객하고 똑같아요.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막 자극을 받아요. 막 뜨거워져요.
나가면 그때부터는 식어버리죠. 근데 요걸 다시 조개탄에 다시 집어넣으면 얘가 다시 열이 확 나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득의 원칙 중에 미rum은 없다는 거죠. 지금이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보험 상품이 사실은 금방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잖아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설명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클로징 하는 게 좀 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물론이죠. 제 직업은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할까 이걸 고민하는 직업이에요. 과거에 이제 쇼호스트로 지금 프리젠터 마케터로서 제가 일을 하면서 아주 그 모든 고객들 상품은 달라도요. 대상은 달라도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 명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해야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론은 next, no. 다음 기회에 없습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지 않으면 성공률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객분들을 만나셨을 때 우리 FC님들이 그런 생각을 꼭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right now 설득 기법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술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총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지금이어야 된다의 첫 주제는 지금 고객 지갑 안에 돈을 건드려라. 지갑이란 키워드입니다. 우리 지갑? 아니요. 고객 지갑. 지금 고객 지갑 안에 돈을 건드려라. 요겁니다. 미국의 그 캐피털 원 파이낸셜이라는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회사는 광고, 간판, 홈페이지, 로고 모든 그 회사 이름 밑에 What's in your wallet? 그러니까 당신의 지갑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가 얼마 들어 있습니까? 이런 아주 유명한 카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 지갑 안에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갑 안에 돈을 기억도 못하고 소중한 것도 모릅니다. 저 우리 PD님 지갑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얼마 있는지 아세요? 현금이요? 예.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예. 그 알고 있는 게 비정상이에요. 내 지갑에 지금 43,500원 있지? 예, 이거 누가 기억합니까? 그렇죠. 그거 아는 게 이상한 사람이죠. 모르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주말만 지나고 나면 사라집니다. 돈에는 그 눈이 달려 있어요. 돈에는 발도 달려 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차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돈이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알 턱도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주세요. 삼성생명 금고에 넣어 놓읍시다. 그러면 비과세와 복리로 나중에 불려서 미래 본인의 더 하고 싶고 주권과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더 유용한 돈으로 만들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갑 안의 돈의 효용성을 얘기해 주라는 거죠. 어차피 소비로 갈 거 소비용을 저축용으로 용도 전환만 하십시오. 라면서 그 돈을 계속 건드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화법인데 그런데 이제 고객분들 중에는 돈이 없다, 정말 돈이 없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지갑은 고객님의 현재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객님의 그 자산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고객이 늘 하는 말 첫 번 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뭐 마이너스 카드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적자요. 아니에요. 돈 있어요. 라는 거를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돈 있습니다. 저 아무리 돈 없다고 그래도요. 술도 사 드시고 뭐 저 여가 활동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뭐 이래저래 하신단 말이에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돈이 없다고 그러시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고객님 돈 있다고. 정말 돈이 없는 분이면 제가 안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저 노숙자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이면 우리 안 찾아갑니다. 분명히 경제력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고 몸값이 있으시니까 찾아온 거지. 그만큼 제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고객님께서는 그만큼 그 경제력과 몸값이 있으신 분이니 아유 그러니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계속 띄워주면서 그 고객님의 그 돈, 그 자산을 이런데 헛되이 나가는 거를 일부 이런 쪽으로 딱 돌리자. 그 지난번 방송 때 말씀해 주셨던 그 교환 가치 기술하고 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그 2년 전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환 가치하고는 어찌 보면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환 가치는 이런 거였어요. 금액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보험료 얼마? 3만 원? 3만 원. 오케이. 그러면 3만 원을 한 손에 올리고 다른 손에는 이 돈하고 똑같은 3만 원이 돼. 쓸데없는 데 쓰는 돈을 올리라고 그랬죠. 네. 뭐 예를 들면 피자 한 판, 뭐 치킨 한 마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이런 데 쓰는 돈을 한 번만 이거로 돌려라.
근데 지금 고객이 지갑 안에 돈을 건드리라는 것은 반대로 그 3만 원의 가치를 오히려 더 높이라는 거죠. 가치를 키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험료 3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3만 원 있으시면 저 주세요. 제가 그거를 안보험을 들어드리면 PD님이 나중에 미래의 신종암, 희귀암, 이런암, 저런암 어떤 암을 만나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슬픔을 막고 가족의 행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만 원 그냥 지갑 안에 넣어놓잖아요. 암 걸리고 나면 저 병원 가는 택시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치를 더 키우라는 점에서 교환 가치하고는 다르죠. 교환 가치는 가치를 매도하는 거라면 이거는 가치를 더 이렇게 높이는 거죠. 조금의 차이가 조금 예. 있네요. 그때 교환 가치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조금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몇 개만 좀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가능하실까요?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자, 아무 금액이나 얘기해 보시죠. 5만 원이요? 5만 원. 어디 불법 주차 잘못했다가 뭐 딱지 5만 원 떼일 수 있어요? 한 번 준법 지키고 아껴서 이거로 돌리실 수가 있겠죠. 저 뭐 세차, 손세차 했는데 5만 원 들었어요? 한 번 내가 직접 세차하고 아낀 돈으로 이달 보험 드시죠. 이런 건 다 교환 가치죠. 똑같은 거를 어떻게 이렇게 대치시키느냐 이런 거였죠. 자, 이런 식으로 돈의 용도를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게 교환 가치였죠. 금액은 뭐 이제 그거를 20만 원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30만 원 바꾸실 수도 있고. 네, 이 교환 가치 기술을 하고 이 지갑에 돈을 건드려라 이게 병행해서 쓰신다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다음 라인나우 설득 기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라인나우의 기법은 뜨끔. 뜨끔? 뜨끔. 지금의 상황을 뜨끔하게 건드려라. 뜨끔. 요게입니다. 흔히 우리랑 지금 상관없어 보이는 먼 미래의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럼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한테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늦추지 마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들의 상황을 건드려줘야 돼요. PD님은 뭐 쭉 직장생활 해오셨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니죠. 계속해서 뜨끔하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죠. 기혼이시죠? 네. 그러면 저 맞벌이십니까? 외벌이십니까? 맞벌이 하고 있어요. 아, 맞벌이시군요. 그렇다면요. 대답해 보세요. 남편 월급 100, 우리 와이프 월급 100, 합하면 200.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경 신문 기사를 보면요.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15%밖에 못 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쓰는 게 그렇죠. 노동은 더하지만 버는 만큼 집안일 다 돈으로 해치우고 애 맡겨야 되고 외식해야 되고 옷 사입어야 되고 노동은 더하지만 돈은 더 못 모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여성들은요.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여자라면 둘 중에 하나는 부인과 질환, 즉 산후통을 앓고 있습니다. 몸은 아픈데 일은 하고 있는데 돈은 안 모인다는 거죠. 뜨끔? 저 대답해 보세요. 여성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30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50대입니다. 50대. 한국 여성의 10명 중에 6.4명은 50대 일을 합니다. 몸 아프고 노동 능력 떨어지고 그리고 씀씀이는 커지고 물가 상승률은 오르고 일은 더하고 돈은 안 모이고 뜨끔? 방법은 뭐겠습니까?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워런 버핏의 말처럼 내가 번 돈에서 얼마만큼 더 저축하느냐가 정말 미래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PD님도 저축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뜨끔하게 상황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축 많이 하세요? 많이 못하죠. 많이 못하죠? 더 못할 겁니다. 뜨끔? 그 아십니까? 우리 컨설턴트 분들 0, 10, 40, 50, 100 아십니까? 아세요? 뭐죠? 우리가 저 재테크의 오적이라고 하죠. 0, 10, 40, 50, 100. 0. 은행에 돈 맡겨도요. 이자 빵 프로. 한 해에 느껴지는 체감 물가 상승률 10%. 그러면서 나라에서 세금 40% 걷어가면서 집값 반토막. 그러면서 몇 살까지? 100살까지 삽니다. 저축 더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뜨끔하게 지금의 상황을 건드려줘야 그래야 지금 움직이게 된다는 그런 논리죠.